지금의 청년들의 삶이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요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요가 갔었어야 되는 20대와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죠, 안타깝게. 대부분의 직업들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제부터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인구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영태라고 합니다. 인구학이라는 학문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동해 다니고 또 사망하는 그런 전 과정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사람들마다 그게 다 같지가 않거든요. 다양한 모습들의 원인들을 찾아내고 어떤 사회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인구 그러면 딱 떠오르는 모습이 저출산하고 고령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회자된 지는 이미 15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15년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게 있을까? 아마 거의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확 줄어들었을 때가 2002년생부터예요. 그 전에 1990년대에 태어났던 친구들이 한 65만에서 75만 명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2000년대 되면서 40만 명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서울 지역의 그 초등교사 임용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생겼냐면은 바로 이 저출산 때문에 생겨난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쪽에서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58년 개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년부터 이제 만 60세가 넘으셔서 은퇴를 하세요. 은퇴를 하시면 이분들의 숫자가 이전에 은퇴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갑자기 10만 명이 커져요. 그러면은 이 사회는 갑자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확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게 시작입니다. 기억 아마 나실 거예요. 예전에 80년대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고 90년대에는 하나도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하지 말았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서부터 현재까지 100조가 넘는 돈을 썼고요. 근데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한 70%는 보육환경 개선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보육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데, 그거를 2000년대 중반서부터 시작했던 정부의 이 지금 출산 장려 정책, 거기에선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육이 최고예요,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보육에만 올인을 해왔던 게 또 정책적인 실패였습니다. 사실은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요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요가 갔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했던 거죠. 지금의 청년들의 삶이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진 삶을 살게 됐던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청년의 바로 윗세대인 저희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회사를 그렇게 아주 대규모로 갑자기 많이 들어가면서 회사에서는 젊은 인력이 이미 다 채워진 거였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IMF 경제 위기를 겪었고 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소수의 그 지금 양질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성장하는 걸로 이게 틀이 바뀝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사는 게 자식 세대였는데, 지금의 그 20대와 3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죠, 안타깝게. 지금 베이비 부모 1세대 지금 은퇴를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9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노동시장에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노동시장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파이프라서 위가 나가주셔야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틈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다시 메꿔줍니다. 그럼 밑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노인, 그 고령자들과 청년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까지는 둘은 설마 안 만나 그랬는데 그렇게 만나게 될 가능성도 매우 커진 거죠. 거의 대부분의 직업들이 점점 이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일단은 선생님이 제일 최우선일 거고 제일 앞에 있는 직업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초, 중, 고등학교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게 이 사실은 사교육 시장인데, 요즘에 대학 들어오는 아이들은 한 65만 명 정도의 사교육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부터 40만 명대이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은 기본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얘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뭐 참고서 시장, 그리고 교복 시장, 그런 것도 다 이미 줄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의 숫자가 급감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미용 산업이 그 중에 하나 있죠. 뭐 성형이나 뭐 이렇게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지금 뭐 60만 명에서 70만 명을 놓고 했다 그러면 이거 갑자기 40만 명대로 한 3년 뒤에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산업군들이 앞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저희들 때는 그 기업들이 막 성장을 할 때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초기에는요, 공대하고 경영대를 제일 원합니다. 그래서 경영, 경제나 공대 가는 게 성공하니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똑같은 걸 얘기를 해줘요. 본인들이 성공했던 거를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고, 자녀들은 판단의 기준이라는 건 부모밖에 없으니까 부모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길을 걸어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는 지금 그렇게 가서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스스로가 낮추는 길이다. 저도 두 딸의 아빠인데 저희 딸아이들은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이니까 아직은 이제 어리입니다. 근데 그래도 걔네들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아주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갑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영어를 우리보다 못하는데, 그럼 가서 베트남 말을 잘해주면은 거기서 사업하는 데 굉장히 수월해져요. 근데 베트남은 안 해요, 아직도. 거기서 돈을 벌어서 우리는 미국 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현재로 놓으면 그건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20년 뒤의 미래를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희소성과 전문성을 이야기해 준 거고,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많은 농촌 지역에 가보면 농사를 지는 사람들은 뭐 70에서 80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먹거리는 누군가는 생산을 해야 돼요. 만일에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새로운 조금 더 이제 선진화된 그런 뭐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산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면, 저는 1%, 우리 국민 중에 1%만 농산업에 종사해도 먹거리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1%가 누가 되겠느냐? 아무도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둘째 딸한테, 야, 그걸 네가 하면 전 국민이 있는데 1%가 전 국민을 먹여 살리면 이 사람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도 얻을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농산업의 미래도 좋고요. 그 안에 들어간 친구들은 성공의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지금 정해져 있는 미래는 청년들한테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이걸 부정적이다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서는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남들이 하지 않는 거에 눈을 다시 한번 돌려보셔라 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현재